자, 민주당에서 어쨌든 뭐 줄 탈당 위기다, 뭐 분당까지 나올 수 있다, 친미도 분당 상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조금 전에 민주당에서 또 여러 뭐 얘기가 나오는 의원들에 대해서 공천 여부를 좀 결정했다고 하는데 장가 기자 좀 들어온 소식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홍영표, 안민석 그리고 기동민, 변재일 의원이요 모두 컷오프가 됐습니다. 우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천 배제가 됐는데요. 변재일, 안민석, 뇌물수수 혐의 받고 있는 기동민 의원까지 공천 배제가 됐다는 거 전해드리고요. 우선 기동민 의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서울 성북을이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금품수수 혐의가 있어서 이 성북을은 전략공관위로 어제 이전이 됐죠. 그런데 조금 전에 컷오프가 되면서 기동민 의원이 아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재심을 요구한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이 자리에 김남근 변호사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 10호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도봉갑에 공천을 하려고 했지만 인재근 의원이 내가 도봉갑에서 불출마하긴 하지만 그래도 김남근 변호사를 지지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현역인 자신만 배제된 채 여론조사가 돌았던 이 4선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인천 부평을에서 전략지역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조금 전에 컷오프가 됐고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경선하느냐. 이동주 의원 그리고 예.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경선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가 돌았을 때 홍영표 의원만 빼고 여론조사가 돌았을 때 이동주 의원 그리고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후보로 올라서 이게 논란이 된 바 있거든요. 이 인물들 그대로 경선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 오산에는요. 오선 안민석 의원이 컷오프가 됐는데요. 이 자리에는 25호 영입인재 25호 차지호 교수가 전략공천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며칠 동안 좀 계속 오르내렸던 인물들인데 결국 컷오프 됐다 이런 결 소식이 나왔고요. 일단 쭉 얘기해 보면 일단 안민석 변재일 의원 뭐 친명 쪽이다 좀 이렇게 분류가 되는 의원들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컷오프가 됐다. 박지영 부원장님, 요거는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안민석 의원이나 이 변재일 의원 같은 경우에 전형적인 이제 친명이죠. 특히 이제 변재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경선 캠프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안민석 의원도 경선 캠프부터 참여를 했네요. 그런 분들까지도 지금 이렇게 잘라져 나가는 것을 보면은 결국은 이제 다선들을 쳐내야 되겠다는 기본 방향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다선들을 좀 잘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방향을 정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편으로 보면은 계파 갈등을 좀 희석시키고 당내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하나의 그 논리를 만드는 증거로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안민석 의원 컷오프 대상 됐다는 소식 듣고서 한 말이 있는데 저희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보시기에도 거짓말이나 거친 언행 이런 모든 면에서 자기의 진짜 경쟁자는 안민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역시 경쟁자로서 쳐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당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예. 다소 좀 거친 발언이긴 했는데 이종문 실장님, 이때는 어제 서른 의원이 탈당 선언했고 이제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 컷오프가 돼서 뭐 탈당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시사 발언을 했는데 일단 줄 탈당 현실화될 거란 얘기도 나오고 아니다. 반면에 뭐 움직일 실행력이 없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좀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시스템 공천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시스템이 자신들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거다라고 비명계가 생각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당원 당규가 또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작년에 굉장히 많이 또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세세히 점검을 했다고 한다면 비명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하나하나 좀 반대도 하고 하면서 조정을 했을 텐데 라는 생각. 그런데 그게 왜 안 됐을까요? 비명계가 사실 우리가 비명계 그러면은 하나의 어떤 집단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모임들이 함께 우리가 그냥 비명계라고 묶어서 부를 따름입니다. 민주주의 4.0 따로 생각이 다르죠. 민평년 생각이 좀 다르죠. 또 부엉이 모임 다르죠. 이러다 보니까
비명계를 아우를 수 있는 구심점이 없었던 거예요.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말 이재명 대표에게 아유 이건 정말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비명계의 목소리를 함께 담아서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구심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그러니까 탈당을 하는데 줄탈당을 하더라도 집단화해서 탈당을 하면 그게 탈당이 아니라 분당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보시면 개별적입니다, 다. 그리고 앞으로도 서른 의원도 뭐 5명 정도 앞으로 탈당할 거다 하지만 서른 의원이 먼저 이렇게 탈당 얘기를 먼저 몸소 행보로 보이는 것 자체가 아이고 이게 기다렸다가는 집단화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탈당이 더 이어지더라도 뭐 옛날에 뭐 각자 도생, 친박이 다 이렇게 산계에서 각자 도생하는 것처럼 그런 양상으로 갈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탈당 얘기 나온 김에 양지인 변호사님, 어제 서른 의원에 이어서 이상원 의원까지 두 의원이 탈당했는데 이렇게 보면 민주당 현역이 공천 과정에서 탈당한 건 한 5번째 했어요. 어제 보면. 맞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반발을 해서 이 탈당한 의원들이 이제 5명으로 집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김영주, 이수진, 박영순 의원에 이어서 서른 의원과 그리고 이상원 의원이 탈당을 한 건데요. 서른 의원은 이제 탈당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소불위에 이재명 대표를 가감없이 비판했다라는 이유로 본인이 하위 10%를 통보받았다라면서 이재명 대표를 연산군에 비유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을 하고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인물들을 모두 다 쳐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상원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지역구인 이 울산 북구에서 총선 후보가 진보당 윤종원 후보로 이 단일화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욕과 탐욕으로 가득 찬 단일화는 정당성을 잃었다라면서 본인은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박지원 부원장님, 서리원의 탈당문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얘기하듯이 조선의 폭군이라 부르는 연산군에 빗대해서 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말이 좀 세네요. 네. 아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그런 이야기 하시던데 제가 한동훈 위원장 그 말 꼭 하고 싶어요. 집에 거울이 없는지 남의 발언 비판하기 전에 본인도 늘 조롱하고 깐죽대고 이런 이야기 안 듣는지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그 여당 대표로서 좀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데 본인도 좀 품격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그 당의 오랜 대선배신데 참 이런 그 좀 거친 말씀까지 하시면서 탈당을 하셨는데 좀 선수도 있으시고 연세도 있으신데 좀 비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쓴소리를 하시고 또 견제를 하시더라도 그냥 당에 계시면서 그대로 하시면 어떨까 뭐 그런 좀 아쉬움이 남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탈당하시고 이 공천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공천 결과 나오기 전에 좀 충분히 하시지 그러셨어요. 이 정치인들이 본인이 안 되면 그때 가서 막 그 자신이 마시던 우물에 침 뱉는 이런 행위를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씁쓸함이 생기네요. 네. 뭐 자기 안위가 중요하니까 뭐 몸살인 걸 수도 있을 테고요. 자, 일단은 비명계 의원들의 연쇄 탈당,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목소리 듣고 오시죠. 최근에 탈당하시는 분들이 좀 한두 분 이렇게 계신 것 같습니다.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점은 있습니다.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이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네, 오늘 스포츠 경기 비유가 아마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일단 경기하다 질 것 같으니까 포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종훈 실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발언이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 경기하기 전에 룰이라든지 혹은 심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면 모를까 이미 경기가 시작됐으므로 중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표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말 공정할까라는 의심은 굉장히 들을 수 있어요. 지금의 어떤 상황들이 저는 시스템으로만 모든 공천이 다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엔 진짜 배려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과 함께 목소리를 다르게 할 사람들에 대한 그래도 어떤 배려들, 이 정성평가라는 것이 여러 가지 어떤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배려가 없이 아이고
이건 딱 시스템만으로 해야 돼라고 해서 만약에 아무런 어떤 배려 없이 결과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것이 닥쳐올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사실은 아무런 중간 과정이 없다고 한다면 도리어 더 당에 해가 될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단지 룰이 이미 결정되고 시작이 됐으니까 이건 번복이 안 돼라고 당대표가 굳이 이야기하는 것이 옳을까? 그리고 어저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네. 이 러닝머신 끝나고 나서 나와서 기자들이 계속 찍고 있는데 그 장면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옆에 있는 그런 후보들하고 깔깔대고 웃었어요. 아유 친명이 누구고 비명이 누구냐 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대표는 지금 어찌됐든 떠나는 사람들, 탈당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불복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아직 남아있는 어떤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과정들을 뭐 한두 사람 탈당했는데 상관없어요. 뭐 당 다 그러는 거죠. 뭐 하고 깔깔대고 웃는 어떤 태도가 과연 지금 이 경기가 정말 공정할까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비슷한 맥락일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탈당은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언급이 있고 지금 자막에도 나갔는데 박지원 부원장님 이 말이 공천에 반발하는 의원들 오히려 좀 자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와요. 뭐 탈당은 자유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도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뭐 이런 그 수식어들이 같이 있었더라면 하는 뭐 그런 아쉬움은 있고요. 룰 관련해서 지난 김은경 혁신위가 의원 평가 관련해서 공개하자. 과정부터 결과까지 다 공개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의원총회에서 그걸 거부했어요. 네. 그런 과정들과 역사가 있었거든요. 네.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 이재명 대표라든가 이런 의원 평가를 그 시스템을 짜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이상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나중에 가서 불만 제기할 건데 뭐 그런 이야기도 내부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아마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왜 룰을 짤 때는 가만히 있다가 공개도 하지 말자고 하다가 경기가 끝나고 나니까 질 것 같으니까 하자고 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 네, 그런 히스토리도 있었네요. 자, 이런 가운데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결집하자, 분열을 그만하고 결집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대표를 이 인물에게 빗댔는데 어떤 비판도 함께 나왔는데 한번 묶어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깃발과 상징이 계승되었습니다. 축구로 치면 차범근, 황선홍, 박지성, 손흥민으로 깃발이 계승된 것과 같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물론 손흥민 선수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우리 손 선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전국의 수많은 팬들이 정청래 의원에게 집단 소송이라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아부와 아첨 그게 민주당에서 살아남는 길이라지만 국민 영웅 손흥민 선수를 다시는 정청래 의원의 입에 올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에게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손흥민의 비유를 좀 했고 또 거기다 손흥민 선수 측이 뭐 명예훼손까지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요. 이종훈 실장님 일단은 네. 시대 흐름에 따라 축구 선수가 좀 훌륭하게 좀 성장하는 것처럼 네. 일단 친명으로 좀 세대 교체되는 게 자연스럽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공감이 좀 되셨습니까? 자, 저는 이렇게 정청래 의원이 하는 게 이재명 대표를 돕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안기령 후보가 전국적인 인지도를 획득했습니다. 그 예능이라고는 하지만 이재명과 차은우, 외모, 올림픽 뭐 했을 때 이재명을 선택을 했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또 화제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특정한 배우나 특정한 셀럽들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이 과연 그 이재명 대표를 도울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 또 하나는 짧게 하겠습니다. 네. 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깃발과 상징이 계승됐다고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사람은 대통령으로 권력을 이 정당에서 획득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가 됐던 사람에 불과하고 당 대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당의 한두 사람입니까? 김한길, 손학규 뭐 싫어하시겠지만 지금 다른 어떤 입지를 보였으니까 당 대표 하신 분도 많고 후보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당을 계승했다고 최소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권력을 획득했느냐라는 건 이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서 이재명으로 그게 이제 차범근, 황선홍, 박지성에서 손흥민으로 간 것처럼 이렇게 점프업하는 그런 비유가 진짜 이 당에 정말 도움이 될까 또는 이재명 대표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박준 부원장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 뭐 반박도 나오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 비유 은유라는 게 까딱 잘못하면은 조롱, 핀잔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정청래 의원은 뭐 좋은 의미에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게 정치적 현실이다. 정치라는 것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권력은 계속해서 새로운 흐름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바로 대받아치는 이 우리 장해찬 후보죠, 이제 네, 후보가 후보죠. 되신. 이거는 이제 가면은 이제 조롱이 되고 또 핀잔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유력 정치인들이 은유나 비유 같은 그런 것들보다는 아까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이라든가 담론 이런 것들 가지고 좀 수준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일상 얘기하시는 그런 좀 부분이죠.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네. 뭐 이준석 대표부터 해서 한동훈 위원장까지 지금 한국 정치가 이 말장난 정치에 너무 오염돼 있다. 말장난 그런 정치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